교육의창을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하영철입니다. 요즘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유치원에 어린애를 보내는 학부모님들 참 고민이 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유치원 부정비리 사건이 터졌죠. 그 후로 정부에서는 뭐 유치원을 뭐 어쩌고 한다. 또 유치원 측에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낸 3법입니다. 유치원 3법, 유치원법, 사립학교법,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이 세 가지 3법이죠. 이 3법을 지금 국회에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것이 논의가 될 걸로 압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 윤상 대표를 모셨습니다. 같이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용진 3법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낸 대안, 법하고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회계관계입니다. 박용진법에서는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을 모든 유치원에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가. 근데 한국당은 그것 아니고, 자유한국당 아니고, 그걸 이원적인 회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회계 시스템을 하나는 적용하고 하나는 일반 회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자. 이렇게 이원적인 이 회계 관리를 이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박용진 3법을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법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 그리고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이라든가 자기 책무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좋은 법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아야 법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되는데, 유치원 원장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심지어는 이 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 하면서 아주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토론과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용진 3법을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는 왜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유치원은 지금 법인이 아니고 사적 재산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유치원하고요, 죄송합니다만은 유치원하고 지금 일반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립 중고 초중고등학교하고 다른 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르죠? 유치원은? 먼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법인화 돼가지고 모든 재산이 이제 어떤 법인에게 출원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것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우리가 민법상 보면은 자연이라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법인이고 유치원은 현재 자연인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한 90%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한 10%는 공납금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도 국가회계 시스템은 에듀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법도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연인이기 때문에 사인이 하는 모든 재정적인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원은 사적 행위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재무적 행위라든가, 재무적 행위는 세입금을 징수한다거나 수입 조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출 행위를 한다. 이 모든 일련의 재정 행위가 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법인
그 사립학교 대명의 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국공립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사립 유치원하고 아마 지금 다 양쪽에다 국고에서 지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이것 갖고도 따지더만요. 그렇죠. 이야기가 이것이 지원금 성격이면 어떻다, 보조금 성격이면 어떻다, 이 얘기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얘기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누리사업비로 지원되는 29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9만 원이 지금 사립 얘기죠? 사립이죠. 사립 사립 유치원의 29만 원이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한테 그 지원되는 학자금이냐, 이게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는 국가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 그 비용은 원화의 보호자한테 직접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원화에게 직접 준다면은 보조금도 지원금도 아닌 학부모한테 지원되는 학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대가로서 원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 원비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 원비는 학부모들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학자금 29만 원하고 본인이 부담을 29만 원, 도합 58만 원을 유치원에 직접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스템이 학부형한테 납부해야 될 것을 유치원에게 이렇게 납부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송금하기 때문에 유치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원적인 회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국가에서 지원한 거, 이제 지원하잖아요. 아까 28만 원 하셨죠? 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시스템을 적용해라. 쉽게 말하면 에듀펜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학부모가 낸 돈, 학부모가 낸 돈 있잖아요. 워낙 교육비로. 그 돈은 일반 회계로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안은. 아까 박용진법은 그것이 아니죠. 일괄 전부 다 국가 예산 시스템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한 자유한국당 안, 이원적인 예산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하나 또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이야기를 좀 덜 했던 부분이, 이제 보조금, 아까 학자금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처벌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박용진 3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법에 그 법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조금도 지원금도 아닌데 학자금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이원 시스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은 맞는 상이 아니에요. 맞는 상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완전한 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유치원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부터 유치원 설립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이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걸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안도 말하자면은 완전한 안은 아닌데, 이런 안들을 유치원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이렇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방법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 방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완벽한 법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이 정부 예산 시스템을 적용하려면은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인원이 증가됐고 돈이 많이 이렇게 들 텐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나 국가에서 그런 그 인건비를 집어넣으면 어쩌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유치원 PD가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것을 따려 보면은 단순한 행정처벌라든가 회계 처리 미숙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급한 게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장은 유치원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회계 전문가가 회계를 하면은 굉장히 회계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회계 전담자는 회계법을 공부하고, 또 원장이 회계법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상호 견제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명 정도 원화수가 있는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회계직원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회계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 다음 이제 물론 걸 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그 박용진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설립자, 사립 유치원 설립자하고 원장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그 안을 보면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겸직도 된다, 해도 된다 이게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에요? 원장이 설립자가 원장을 한다. 아니다. 설립자는 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장을 해놓으면은 뭐랄까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어떤 투명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칙상으로 보면은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이 법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은 바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0억이라든가 50억, 경쟁력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50억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소요된다 그러면은 유치원 사업을 하신 분들도 보통 일반 중산층들입니다. 그분들이 50억을 이렇게 출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판다거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한 40억 정도 이렇게 조달하고, 나머지 학교는 담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융자라든가 그러려면 사채를 써가지고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설립하는데 유치원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고 또 꿈과 열정이 있는 그런 유치원을 설립한 그런 분들한테 유치원 원장이 되지 마라, 이런 것은 상당히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학교 급식법 관계를 적용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유치원에 학교 급식법을 적용해라. 아마 이것이 박용진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내놓기는 원화수가 300명 이상에 한해서 그 학교 급식법을 적용해라.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300명 이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요, 기준이요. 어쨌든 300명 이상 유치원 유아 수가 많은 데는 학교 급식법 적용해서 자체에서 아이들 질 높은 급식을 해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치원 법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들어가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국공립 공이 무상급식을 하도록,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립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급식을 함에 있어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과 충분히 확보하고 그 식품비에 대해서는 100% 학생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 가지고 식품비도 들어가고 그다음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건비의 비율이 높을 만큼 식품비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유치원들이 소규모가 많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500명 이상, 1000명까지 중고등학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체 급식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은 한 적은 규모의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 있어서는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교육청에서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학생들로부터 얻는 식품비는 전액 식품비로 이렇게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러고만요. 국가에서 사립학교에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앞으로요. 네. 그리고 급식도 소규모 유치원도 급식이 제대로 되도록 질 높은 급식을 애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나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가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아마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사립 우리 유치원 이 문제, 이건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은 풀어야 할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사립 유치원은 존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정 비리 사건 때문에 사립 유치원을 그냥 송두리째 다 없애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국공립을 한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슬기로운 이러한 방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하고 국공립 유치원하고 이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얘기할 때 어떤 것이 다르죠? 다른 점. 국공립 유치원은 먼저 이제 원비가 보통 1, 2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싸구만요. 굉장히 쌉니다. 예. 그러고 좀 이제 사립 유치원이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유아들에 대한 돌봄 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내부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립 단설 유치원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축하는데 많은 신축비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원장, 원감, 교사들 채용해야 되고, 행정실장, 그리고 회계직원, 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까지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사립학교 보통 58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13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분석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화를 모집함에 있어서 직접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상호 간에 굉장히 천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비교 우위의 어떤 특성화된 유치원이 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일반 운영이라든가 토요일날도 원화들을 관리한다거나 또 학원의 업무까지 이렇게 대행해가지고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정도의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봐서 국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은 작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2배인가 3배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134만 원이고 58만 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제 지원을 받고, 국공립 유치원은 그러니까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립 유치원은 그 국가 지원금도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립 유치원은 원화를 어떻게든지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던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고 또 자율성이라든지 아까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그런 장점이 있다. 저도 이제 공립에 있어서 봤습니다만 사립도 저도 있어봤습니다만은 그게 보면은 우리 공립과 사립의 차이는 그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사립은 그 근무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치원 같으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 주인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공립은 그게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꼭 국공립 유치원만이 좋은 거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고 또 사립 유치원마다 좋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국공립 유치원도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것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사립 유치원도 문제가 있는 거 개선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나오셔서 한 말씀만 간단히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장점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만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나머지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유치원 자율에 맡기는 것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유치원 상호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또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유치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의 어떤 공공성도 확대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유치원의 그 다양성이라든가 또 자율성, 자주성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마지막으로 이런 걸 읽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이 교육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 박용진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상이요 이상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아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고 근데 현실과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 많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소규모 유치원들 정말로 힘들죠. 힘드는데 그분들한테 예산 시스템 국가 예산 시스템을 적용시켜라. 또 설립자가 원장을 안 해야 된다. 또 거기에다가 급식도 이것이 학교 급식법을 적용시켜버려라. 이런다 하면은 그것은 참 어려움이 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압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학부형들이 잘 됐다. 이건 만족한다. 하는 그러한 그 안이 오늘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 따뜻해져 가지고 유치원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사재를 털어 가지고 교육의 한 축인 유아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런 부분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들은 정말로 열정과 모든 혼신을 다해서 유아 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입장도 국민들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유치원은 엄연히 사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말은 초중등학교는 법인이 하는 거예요. 법인은 공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유치원 같은 사법이 적용돼요. 모든 국민들은 국민들의 눈높이는 일반 학교처럼 유치원도 그 눈높이로 바라보기 때문에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다. 또 이런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데 유치원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게 유치원은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그 부채에 시달리고 그러면은
본인이 망하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전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게 이러한 뭐 3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교육창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 포럼에서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